예, 안녕하십니까. 스케입니다. 제가 나싱폰을 쓰면서 이거에 대한 장점이나 단점을 좀 리뷰를 해야겠다. 나싱폰에 대해서 언박싱을 했을 때 한 뷰가 한 1000뷰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너무 감사하죠. 하루빨리라도 좀 장점과 단점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단점부터 좀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. 제가 한 2달 정도 좀 썼거든요. 첫 번째로는 디스플레이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문제를 얘기를 하자면은 화면 밝기 조절이 굉장히 좀 둔합니다. 밝은 데 나오면 더 밝아지고 어두운 데 가면 좀 이렇게 어두워지고 조도가 좀 이렇게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잘 안 돼요. 또 무엇보다 날씨 쨍한 날 있잖아요. 그때 핸드폰 들고 야외 나가면은 디스플레이가 안 보입니다. 그러니까 밝기가 뭐 1200니트다 뭐 몇 니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요. 쨍한 날씨에서 선명한 밝은 디스플레이 품질을 기대하기는 어렵다. 많이 좀 그지 같다.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이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이제 카메라인데 중국기다 보니까 막 엄청난 카메라의 성능을 기대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해상도는 뭐 그렇다고 칩니다. 이제 어느 정도는 그 기술의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어차피 카메라는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를 못 따라와요. 제가 뭐 사진작가도 아니고 그쪽 계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카메라의 문제는 뭐냐면 형광등 아래에서 사진을 찍을 때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좀 띠가 보이는 그걸 이제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는데 형광등의 주파수를 얘가 그걸 걸러내지 못하는 거죠, 카메라가. 그래서 보통은 플리커 프리 제품들이 보통들은 다 이렇게 탑재되어서 나오고 있거든요. 근데 아무래도 중국기다 보니까 좀 그런 건 좀 아쉽다. 그 다음 세 번째도 조금 큰 단점인데 저는 느끼지 못한, 이건 이제 커뮤니티에서 다른 분들이 많이 언급했던 내용인데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전화에 대한 신호 가출이 가끔씩 있다고 합니다. 멀쩡하게 잘 되던 데이터가 갑자기 안 터지는 거죠.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개빡칠 것.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핸드폰을 데이터 쓰고 전화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면은 이거는 그냥 무용지물인 거잖아요. 자, 나머지는 좀 자잘한 것들입니다. 네 번째로 좀 자잘한 단점 중에 하나는 구글 순정 UI가 들어갔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구립니다.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. 제가 한번 님들 이거 너무 구리지 않은? 그랬더니 왜? 나는 삼성의 그 원 UI보다 훨씬 좋던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, 어떤 분은 저처럼 너무 구려가지고 자기는 뭐 깔아가지고 쓴다. 그리고 다섯 번째 또 짜잘한 단점인데, 제가 이제 애플에 나랑 안 맞아라는 영상을 통해서 애플의 문자 시스템을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.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. 그럼 이제 어제 온 문자는 날짜로 안 나오고 이제 수요일로 나온다, 이런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이것도 그렇더라고요. 나싱폰도 한 일주일 정도는 요일로만 표시가 되니까 문자를 업무적인 용도로 좀 많이 쓰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여전히 불편함으로 좀 남는다. 여섯 번째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오류나 버그가 좀 많아요. 나싱폰이 엎어놓으면은 자동으로 이게 무음 모드로 넘어가거든요. 그런데 소리가 울립니다. 다행히 저는 뭐 벨소리가 이렇게 뭐 크거나 그러지 않아서 좀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. 이거는 버그잖아. 요거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좀 필요하겠다.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. 그거 있다. 제가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충전을 하잖아요. 예전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맥세이프로 충전을 했었고, 그전에 삼성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드폰 올려놓으면은 찡 잡아주는 찡 잡혀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충전을 해가지고 뭐 딱히 불편함이 없었는데, 얘는 무선 충전은 되는데 고속 무선 충전은 안 돼요.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어떻게 충전을 하고 있냐면은 충전 자체는 무선으로 그냥 하고요. 그거는 이제 고속으로 되니까 이제 거치만 자석을 이용해서 거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런 거 있잖아요. 나름 그래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브랜드의 무선 충전 제품을 사가지고 한 3번, 4번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다 무선이 고속 충전 지원을 안 합니다.
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유선으로 쓰기로 했다. 그 외에는 그렇게 딱히 뭐 없던 것 같아요. 알려지지 않은, 그러니까 사용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단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 요 정도로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외국에서, 그러니까 직구폰을 구입하게 되면은 공통적으로 이제 느끼는 부분인데, 아무래도 핸드폰이 국내에 정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뭐 데이터라든지 전화라든지 그런 통신사와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좀 있고요. 그리고 나시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직 이 데이터가 없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의 픽셀이다 그러면은 구글의 픽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국내 사용자들이 좀 있거든요. 이제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어느 정도 좀 쌓여 있는 편이고, 나시폰 같은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보니까 커뮤니티 내에서도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좀 있는 편이고요. 그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좀 정신적인 내구력이 좀 기본 패시브로 좀 필요하지 않나,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. 대부분은 단점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. 누군가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단점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영상만을 보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의 영상도 많이 보시면서 아,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특징이 있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아무래도 구매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. 다음에는 장점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.